한국인 한 명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이니 축구대표팀 창단 이래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약체를 평가받던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를 격파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현재 말 그대로 한국인 한 명 때문에 한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격파하고 4강에 진출,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올림픽 본선 진출이 가시권으로 들어오자 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구는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됐고 감독님께서 저희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리의 신으로 등극한 신태용에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가 약속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역사를 쓴 신태용 감독에 대해 아시아 전체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정몽규 퇴출운동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고 있고, 축협 내부에서 역대급 폭탄 발언이 나오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인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진 아시안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통탄스러운 것은 인도네시아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의 한 수 아래라고 여겨졌음에도 정작 경기 내용상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혀 압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압도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경기를 복기해보면 인도네시아는 경기 초반부터 사정없이 한국의 골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전반 15분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르셀리노의 슈팅이 변준수를 맞고 나왔는데 이를 라파엘이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마무리한 것. 전반 45분 한국이 행운의 굴절로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인도네시아의 라파엘이 전반 추가시간 3분 다시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은 비록 인도네시아에게 아프게 맞았지만 후반전을 달라질 거라 믿었는데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후반 중반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영훈지 후반 25분 상대 수비수 허브너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퇴장성 파울을 범한 것. 결국 주심은 비디오 판독 후 온필드 리뷰를 거쳐 퇴장을 선언했고 선수들이 투혼을 보여주며 연장까지 잘 버텼지만 치열한 승부차기 끝에 결국 패배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전술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국내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인도네시아가 이겼어야 마땅한 경기라고 평가했는데요. 기록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점유율마저 밀렸고 슈팅은 무려 8대21로 완패였습니다. 약체 중에 약체로 평가받던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꺾고 4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쓰자 인도네시아가 뒤집어진 것은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AFC 공식 홈페이지는 신태용 매직은 말 그대로 영화와도 같다며 신태용호의 기적같은 스토리에 대해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역사를 썼다. 그 누구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꺾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신태용호의 꿈의 행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경기를 찾은 1만 명의 인도네시아 관중들은 신태용의 이름을 열렬히 환호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새로운 유산을 남겼다.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반응은 거의 미쳐 날뛰고 있는 수준인데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열기로 신태용의 이름과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 온갖 미디어에 신태용의 사진이 도배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태용 한 명으로 인해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며 친한을 외치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트위터 등 미디어에서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신태용입니다. 이런 감독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요즘 신태용 감독님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의 얼굴만 떠올려도 행복해서 잠이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무너진 우리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진심으로 우리들을 위해 일합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신태용 감독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감독님이 한국 대표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고 있다니 한국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의 짧고 굵은 폭탄 발언이 나와 있니 국민들을 당황시키고 있는데요.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 나선 신태용 감독은 먼저 경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어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처참하다. 일단 저는 인도네시아 팀을 맡고 있다. 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신태용 감독은 자신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선수들을 더 조명해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4년을 동고동락한 선수입니다. 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동기부여가 만들어주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끝까지 감독을 믿고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끝으로 신태용 감독의 폭탄 발언이 나온 것은 바로 재계약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는데요. 당초 어제이니 축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신태용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2027년까지 재계약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신태용 감독은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 이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설마 감독님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겁에 질렸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박항서 감독을 내치고 몰락한 베트남을 기억해야 한다며 연봉 인상을 통해서라도 신태용 감독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풋볼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의하면 이니 축구협회장은 이웃나라의 오판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신태용 감독의 연봉을 2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깜짝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신태용 감독이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직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신태용 감독의 예상치 못한 파격 연봉 인상은 이미 긍정적인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레전드 파문카스도 신태용 감독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멍청한 일이다.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내치고 트루시에한테 더 많은 연봉을 줬다가 어떤 꼴을 겪었는가 라며 어떻게든 신태용 감독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회 연속 진출의 꿈이 무산됐고 한국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건 1984년 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인데요. 현재 한국 축구의 연쇄적인 대참사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정몽규입니다. 올림픽 죽음의 조 어려운 일정을 한 달 앞두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모자랄 상황에 고작 임시감독 2경기 쓰겠다고 올림픽 감독을 대표팀에 끌어다 쓰는 게 제정신인가요? 심지어 그걸로 은근슬쩍 말 잘 듣는 황선홍을 대표팀 감독으로 앉히려고 수작 부리다가 대표팀은 홈에서 태국에 망신당하고 올림픽은 아예 탈락하고, 축협 내부의 황선홍은 임시감독으로 안된다 박항서로 가야 한다는 말도 무시하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 자체도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약팀에서 벗어났다는 선언과 동시에 한국이 약팀으로 전락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지공 상황에서 짜임새 있는 축구하고 현대축구 트렌드에 맞는 후방 빌드업을 쓰는데, 한국은 롱패스만 뻥뻥 차고 박스 안에 아무도 없는데 무지성 크로스 올리기에만 바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선홍의 최측근인 명재용 수석코치는 유럽파가 차출되지 않았던 게 영향이 컸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인도네시아한테 유럽파 없다고 지는 나라였나요? 오죽하면 박문성 해설위원은 더 이상 2002년 세대를 성역화시키면 안 된다며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2002 세대는 같은 시대에 영광을 나누었고 저와 동년배이면서 일부는 친분이 두텁다. 하지만 그들이 영광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고 황선홍 감독 포함해서 축구 행정과 감독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2002 세대라고 지도자 시켜주고 자리 주고 띄워주고 이제 이런 거 없어야 된다. 2002년 너무 고맙지만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우리 축구가 힘들 때 나설 때 나서주고 본인 역량이 안 되면 양심껏 물러나야 한다. 진짜 전술 역량 최신 트렌드 잘하는 분, 진짜 감독의 역량이 뛰어난 분들 위주로 가야 된다. 누구라고 지칭할 순 없지만 대한축구협회 등 질책할 건 질책하고 계속해서 쓴소리를 내야 한다. 정말 정몽규 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지난 2023년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드는 승부조작범들을 기습 사면하려 시도했고 사퇴를 했어야 맞지만 주랭랑을 치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좌절도 궁극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책임입니다. 한창 담금질이 필요했던 시기에 올림픽 대표팀은 감독 없이 서아시아 친선 대회에 참가했고 올림픽 예선을 무시하더니 결과가 지금 이 사태로 나온 겁니다. 이걸 계기로 축구협회 전체 물갈이에 대한 스택을 하나 더 쌓은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정몽규가 계속 회장 자리 물고 늘어졌을 것이며 국대뿐만 아니라 U23까지 같이 망해서 이젠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명언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시안컵 우승하면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 자세부터가 안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얼마나 또 우려먹겠는가.